일반적으로 코 성형은 코가 너무 낮아서 모양이 보기 안 좋은 분들이 코끝부터 콧대까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실리콘이라든지 귀연골 이런 걸로 높이를 높여주는 수술이 되겠고요. 기능코라고 하면 이제 코의 기능이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코는 호흡이잖아요. 호흡. 그러니까 들어온 공기를 촉촉하게 가습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인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분들을 위한 수술이죠. 그래서 기능코라고 하면 우리가 숨길이 좁아진 거를 복구시켜주는 수술을 얘기하고, 이제 숨길이 좁아진 원인에 1차적으로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면 코 안에 있는 기둥이 비중격인데 한가운데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죠. 그러면은 휜 쪽은 공간이 좁아지니까 이거를 펴주면서 코를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안에 보면 하비갑계라는 조직이 있는데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그게 점막이 비후가 돼요. 그러면 이 비중격 연골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비갑계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또 숨길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비갑계 점막을 줄여주는 시술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요즘에 빈도가 늘어나는 것들은 사실 앞에 얘기했던 두 개는 우리가 일반적인 코 수술을 하면서도 같이 비중격 망곡증을 잡아주고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기능코라고 해서 이슈가 되는 거는 코는 비밸브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비밸브가 외비밸브와 내비밸브로 구성이 되는데, 외비밸브는 요 바깥쪽 연골이 만드는 기능을 하고, 내비밸브는 안에 이제 상외측 연골이, 비중격 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상외측 연골이 양쪽으로 이렇게 지붕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반 코 성형술을 하면서 이제 부정확한 박리라든지 손상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지붕이 이렇게 처져 내려온 거예요. 보통 서양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비중격 연골과 상외측 연골이 만나서 이루는 각도가 10도에서 15도라고 서양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동양인들은 아마 조금 코가 더 퍼져 있고 낮으니까 조금 더 각도가 크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손상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면 좁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복구시켜주는 수술이 기능코 성형 수술이 됩니다. 기능코 성형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원래의 코 모양보다, 그러니까 수술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기능코를 받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모습이 망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끝의 연골이 낮아졌거나 아니면 상외측 연골이 처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모양이 이전보다 나쁘게 바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면 일부 모양이 개선이 되지만, 미용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도 너 예뻐졌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미용적인 코 수술을 추가로 받으셔야 됩니다. 기능코 성형 주의점은 일반적인 코 성형 수술과 다를 바가 없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펼침 이식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코 안을 솜으로 막아 놓게 돼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최소한 막아놓고 있게 되는데, 불편해서 그거를 빼버리시던가 하면은 안에서 피가 보이면서 혈종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유지해 주셔야 되고, 그 외에는 뭐 일반적인 코 성형과 다름없이 저희 병원에서는 부목 고정 일주일 정도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거는 없습니다. 기능코의 범주에 속하는 비중격 망곡증이라든지 하비갑계 비대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고요. 비밸브의 손상을 복구시키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고, 그런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 혜택이 없고요.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들고 계신 분들은 실손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자가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